장터 한쪽이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고 말소리가 오갔다. 그 한쪽에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사내 앞에는 천이 펼쳐져 있었고 천 위에는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백자였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다. 유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햇볕에 비추면 그 벗겨진 곳이 드러났다. 사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멈춰 서서 항아리를 보았다.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다. 행상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손으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다. 그저 눈으로만 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사내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천을 고쳐 펼치지도 않았고 항아리를 다시 닦지도 않았다. 발치에 앉아서 하늘만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장터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다. 그때 주모 하나가 장을 보러 왔다. 손에 바구니를 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들여다보며 걸었다. 주모의 눈에 항아리가 들어왔다. 주모가 멈춰 섰다. 항아리를 보았다. 사내를 보았다. 사내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주모가 쪼그려 앉아 항아리를 손으로 두드렸다. 소리가 났다. 둔탁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은 소리였다. 주모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바닥이 보였다. 주모가 항아리 입구를 손으로 쓸었다. 거칠지 않았다. 매끄럽지도 않았다. 주모가 사내를 보며 물었다. 값이 얼마냐고. 사내가 고개를 돌려 주모를 보았다. 그리고 값을 말했다. 주모가 잠시 생각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값이었다. 주모가 허리춤에서 푼돈을 꺼냈다. 사내가 받았다. 항아리는 천에 쌓였다. 주모가 항아리를 등에 업었다. 무겁지 않았다. 주모가 장터를 떠났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을 접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모는 주막으로 돌아왔다. 해가 다 기울었다. 주막 안은 조용했다. 저녁 손님들이 들기 전이었다. 주모가 항아리를 부엌으로 가져갔다. 부엌 한쪽에 쌀독이 있었다. 그 옆에 항아리를 세웠다. 주모가 물을 길어왔다. 항아리 안에 물을 부어 씻었다. 손으로 안쪽을 문질렀다. 물을 버렸다. 다시 물을 부어 씻었다. 또 버렸다. 마른 천으로 항아리를 닦았다. 안쪽도 바깥쪽도. 항아리가 깨끗해졌다. 주모가 항아리를 제자리에 두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다. 주모는 부엌을 오갔다. 국을 끓이고 술을 데웠다. 밥을 퍼고 반찬을 담았다. 손님들은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주막 안에 말소리가 오갔다. 주모는 바빴다. 항아리를 볼 겨를이 없었다. 잠시 말을 고른다. 사흘이 지났다. 주막은 여느 때처럼 손님을 받았다. 아침에는 죽을 쓰고 낮에는 국을 끓이고 저녁에는 술을 데웠다. 항아리는 부엌 한쪽에 그대로 있었다. 주모는 가끔 항아리를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주막 마당에 노파 하나가 섰다. 허리가 굽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노파는 문 앞에서 섰다.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모가 부엌에서 나왔다. 노파를 보았다. 주모가 다가가 물었다. 무엇을 찾으시느냐고.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부엌 쪽을 보았다. 노파가 천천히 걸어왔다. 지팡이 소리가 땅을 쳤다. 뚝뚝 하는 소리였다. 노파가 부엌 문 앞에 섰다.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주모가 옆에 섰다. 노파가 무엇을 보는지 따라보았다. 노파의 시선이 항아리에 머물렀다. 노파가 발을 멈추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느린 숨소리였다. 주모가 다시 물었다. 무엇을 찾으시느냐고.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말이 없었다. 노파가 돌아섰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갔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다. 노파가 주막을 나가 길로 접어들었다. 주모는 한참을 서서 그쪽을 보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주모가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다. 주모가 고개를 들었다. 노파였다. 어제 그 노파였다. 노파는 이번에는 마당까지 들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주모가 부엌에서 나왔다. 노파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주모를 보았다. 말이 없었다. 주모가 물을 떠왔다. 노파에게 내밀었다. 노파는 받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노파의 시선은 부엌 안을 향하고 있었다. 항아리를 보고 있었다. 주모가 알아차렸다. 노파가 찾는 것은 항아리였다. 주모가 항아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것을 보러 오셨느냐고 물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한번. 주모가 물었다. 어디서 났느냐고. 노파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파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주모가 불렀으나 노파는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마당을 나가 사라졌다.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보았다. 항아리는 그대로였다. 벗겨진 유약, 작은 금 그대로였다. 주모는 항아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불씨를 뒤적이는 소리. 사흘이 지났다. 노파는 오지 않았다. 주모는 가끔 마당을 보았다. 노파가 올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막에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주모는 밥을 짓고 술을 데웠다. 항아리는 부엌 한쪽에 그대로 있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며 생각했다. 장터에서 산 것이었다. 사내가 팔았다. 값을 치렀다. 사내는 말이 없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값이었다. 그런데 노파는 왜 찾아온 것일까? 그날 밤 주모는 항아리를 천으로 덮어두었다. 먼지가 앉을까 싶어서였다. 천을 덮고 나니 항아리가 보이지 않았다. 주모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보름쯤 지났다. 노파는 오지 않았다. 주모는 점점 노파를 잊어갔다. 주막 일이 바빴다. 손님들이 많았다. 장도 봐야 했고 부엌도 치워야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장터에서 항아리를 팔던 사내가 주막에 들렀다. 주모는 사내를 알아보았다. 사내는 주모를 보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시켰다. 주모가 술을 가져왔다. 상을 내왔다. 사내 앞에 놓았다. 사내는 술을 마셨다. 주모는 부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내를 보았다. 사내는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다. 항아리를 보지 않았다. 부엌 쪽을 보지도 않았다. 사내가 밥을 다 먹었다. 값을 치렀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갔다. 주모는 문 앞에 서서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사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사라졌다.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항아리를 보았다. 천이 벗겨져 있었다. 주모가 천을 고쳐 덮었다. 그리고 항아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유약은 안쪽에서도 벗겨져 있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제자리에 두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다. 마을 안악 하나가 주막에 왔다. 장을 보러 온 길이었다. 안악이 부엌을 지나다 항아리를 보았다. 멈춰 섰다. 안악이 주모에게 물었다. 저 항아리는 어디서 났느냐고. 주모가 답했다. 장터에서 샀다고. 안악이 항아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모가 물었다. 왜 그러느냐고. 안악이 말했다. 닮은 것을 본 것 같다고. 어디서 보았느냐고 주모가 묻자 안악은 잘 모르겠다 했다.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안악은 옆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 가끔 이 주막에 들렀다. 안악이 말을 이었다. 몇 해 전에 그 마을에 과부 하나가 살았다고 했다. 항아리를 여러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주모가 물었다.
그 과부는 어찌 되었느냐고. 안악이 고개를 저었다.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언제 떠났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안악도 항아리를 보았다. 한참 후 안악이 자리를 떴다. 주모는 혼자 남았다. 항아리만 남았다. 주막 안이 조용해진다. 그날 밤 주모는 항아리를 다시 보았다. 과부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까? 장터에서 판 사내가 그 과부의 아들이었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주모가 항아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유약이 벗겨진 곳을 손으로 쓸었다. 금 간 곳을 만졌다. 항아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제자리에 두었다. 며칠이 지났다. 노파가 다시 나타났다. 해질녘이었다. 주모는 부엌에서 나와 노파를 맞았다. 노파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다. 노파는 말이 없었다. 부엌 쪽을 보았다. 항아리를 보았다. 주모가 물었다. 저것을 아시느냐고.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한 번. 주모가 다시 물었다. 누구 것이었느냐고. 노파는 한참을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말했다. 딸의 것이었다고. 주모가 물었다. 딸은 어디 있느냐고.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주모는 더 묻지 않았다. 노파는 항아리를 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났다. 노파는 돌아섰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나갔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노파가 사라졌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딸의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딸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주모는 항아리를 돌려줄 생각을 했다. 그러나 노파는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보기만 하고 갔다. 주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항아리는 주모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딸 것이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그대로 두었다. 노파는 그 후로도 가끔 왔다.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 노파는 말없이 항아리를 보고 돌아갔다. 주모는 묻지 않았다. 노파도 말하지 않았다. 항아리는 그대로 부엌 한쪽에 있었다. 주모는 가끔 항아리를 사용했다. 물을 담기도 하고 곡식을 담기도 했다. 항아리는 제 역할을 했다. 어느 날이었다. 주막에 행상 하나가 들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상이 부엌을 지나다 항아리를 보았다. 멈춰 섰다. 행상이 주모에게 물었다. 저 항아리는 어디서 났느냐고. 주모가 답했다. 장터에서 샀다고. 행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항아리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주모가 물었다. 어디서 보았느냐고. 행상이 말했다. 몇 해 전에 어느 양반가에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주모가 어느 양반가냐고 물었다. 행상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다만 그 집이 기울었다고 했다. 집안 물건들이 하나씩 팔려 나갔다고 했다. 항아리도 그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주모는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행상은 술을 다 마시고 자리를 떴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양반가 것이었을까? 잠시 말을 고른다. 주모는 장터에서 항아리를 팔던 사내를 떠올렸다. 양반 같지는 않았다. 옷차림도 평범했다. 말투도 거칠지 않았으나 고상하지도 않았다. 그저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양반가가 기울면 자손들이 흩어지기도 한다. 사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다. 주모는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노파가 또 왔다.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주모가 보았다. 노파가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있었다. 노파가 천을 항아리 곁에 두었다. 주모가 물었다. 무엇이냐고. 노파가 답했다. 딸이 쓰던 것이라고. 항아리를 싸던 천이라고. 주모가 천을 들어보았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
끝이 헤어져 있었다. 천에서 냄새가 났다. 오래된 냄새였다. 노파는 천을 보며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느린 숨이었다. 노파는 그날도 말없이 돌아갔다. 천은 항아리 곁에 남았다. 주모는 천을 들었다. 접었다. 항아리 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천을 항아리 위에 덮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주막에 사내 둘이 들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모는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내가 말했다. 요즘 옆 마을에 도둑이 든다고 했다. 물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누군가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다고 했다.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모는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내가 말했다. 관아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혹시 이 항아리도 그런 것일까 생각했다. 훔친 것일까? 그러나 장터에서 산 것이었다. 값을 치렀다. 사내는 멀쩡히 팔았다. 주모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이 지났다. 노파가 또 왔다. 이번에는 항아리를 만지작거렸다. 금 간 곳을 손으로 쓸었다. 벗겨진 유약을 만졌다. 주모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노파의 손이 떨렸다. 주모가 말했다. 가져가시라고.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주모가 물었다. 왜 그러느냐고. 노파는 답하지 않았다. 노파는 항아리에서 손을 떼었다. 일어섰다. 천천히 마당을 나갔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노파의 허리가 더 굽어 보였다. 주모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주모는 항아리를 천으로 다시 닦았다. 안쪽도 바깥쪽도 금 간 곳을 손으로 더듬었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항아리는 그저 항아리였다. 불씨를 뒤적이는 소리. 며칠이 지났다. 장터에서 항아리를 팔던 사내가 다시 주막에 왔다. 이번에는 술을 여러 잔 마셨다. 취한 것 같았다. 얼굴이 붉었다. 주모가 물었다. 항아리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고. 사내가 술잔을 들었다. 한참을 있다가 답했다. 어머니 것이었다고. 주모가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고. 사내가 술을 마셨다. 잔을 비웠다. 그리고 말했다. 돌아가셨다고. 주모가 물었다. 언제냐고. 사내가 답했다. 작년이라고.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틀거렸다. 주모가 부축하려 했으나 사내는 손을 뿌리쳤다. 그대로 주막을 나갔다. 주모는 더 묻지 않았다. 노파가 다음 날 왔다. 주모는 어제 사내가 왔다고 말했다. 항아리는 그 사내 어머니 것이었다고 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보았다. 한참이 지났다. 노파가 물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고. 주모가 답했다. 모른다고. 사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항아리를 한 번 더 만졌다. 손이 떨렸다. 노파가 돌아갔다. 주모는 노파의 뒷모습을 보았다. 허리가 더 굽어 보였다. 걸음이 더 느려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옆 마을에 살던 과부가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작년 일이라고 했다. 주모는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과부가 죽고 집은 비었다고 했다. 주모는 사내를 떠올렸다. 그가 그 아들일까? 항아리는 과부의 것이었을까? 노파가 말한 딸은 누구일까? 과부가 노파의 딸이었을까?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항아리는 말이 없었다. 주모는 알 수 없었다. 노파가 또 왔다. 주모는 과부 이야기를 꺼냈다. 노파는 듣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주모가 물었다. 노파의 딸이 그 과부냐고.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항아리를 보았다. 며칠이 지났다.
노파가 다시 나타났다. 주모는 사내 이야기를 했다. 사내가 잡혔다고 했다. 그러나 항아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내 어머니 것이었다고 했다. 노파는 듣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주모가 말을 이었다. 사내는 어머니 것을 팔았다고 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한 번. 노파는 항아리를 만졌다. 오래 만졌다. 금 간 곳을 쓸었다. 벗겨진 유약을 만졌다. 주모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노파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노파는 항아리에서 손을 떼었다.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아리를 보았다. 한참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노파는 마당을 나갔다. 주모는 문 앞에 섰다. 노파의 뒷모습을 보았다. 노파가 길로 접어들었다. 사라졌다. 노파는 그 후로 오지 않았다. 주모는 가끔 마당을 보았다. 노파가 올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주모는 가끔 노파를 생각했다. 딸을 잃은 노파였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노파가 말한 딸은 누구였을까? 과부였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항아리만 남아 있었다. 항아리는 말이 없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항아리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사용했다. 쌀을 담기도 하고 물을 담기도 했다. 항아리는 제 역할을 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주막은 조용했다. 손님이 적었다. 주모는 부엌에서 불을 지폈다. 항아리가 보였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또 봄이 왔다. 주모는 늙었다. 허리가 조금 굽기 시작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항아리는 그대로였다. 더 낡았다. 금이 더 깊어졌다. 유약이 더 많이 벗겨졌다. 어느 날이었다. 주막에 낯선 사람이 들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모는 옆에서 들었다. 그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했다. 어느 양반가의 딸이 있었다고 했다. 그 딸이 가난한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고 했다. 양반가는 화를 냈다고 했다. 딸을 쫓아냈다고 했다. 주모가 물었다. 그 딸은 어찌 되었느냐고. 낯선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다만 양반가는 망했다고 했다. 딸의 소식은 끊겼다고 했다. 주모는 항아리를 보았다. 혹시 그 딸의 것이었을까? 노파가 말한 딸이 그 양반가 딸이었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불씨를 뒤적이는 소리. 세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가 갔다. 여름이 왔다가 갔다. 가을이 왔다가 갔다. 겨울이 왔다가 갔다. 항아리는 여전히 주막 부엌에 있었다. 주모는 더 늙었다. 허리가 더 굽었다. 흰 머리카락이 더 많아졌다. 항아리도 더 낡았다. 금이 더 많아졌다. 유약이 더 많이 벗겨졌다. 주모는 가끔 항아리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항아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노파의 딸은 누구였을까? 사내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과부는 누구였을까? 양반과 딸은 누구였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그저 항아리만 있었다. 말없이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주막에 젊은 사내가 들었다. 주모는 그를 보았다.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내는 술을 마셨다.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항아리를 보았다. 주모가 물었다. 아느냐고.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려다 멈춰 섰다. 그리고 다시 항아리를 보았다. 한참 보았다. 주모는 사내를 보았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사내가 밖으로 나갔다. 주모는 문 앞에 섰다.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다. 사내가 길로 접어들었다. 사라졌다.
주모는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쌀이 담겨 있었다. 주모는 쌀을 꺼냈다. 항아리를 씻었다. 물을 부어 씻었다. 마른 천으로 닦았다. 햇볕에 말렸다. 항아리는 그대로였다. 금이 가고 유약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주모에게 물었다. 항아리를 어디서 났느냐고. 주모는 답했다. 장터에서 샀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어느 겨울이었다. 주모는 항아리 안에서 천을 꺼냈다. 노파가 두고 간 천이었다. 오래되어 더 바랬다. 더 헤어졌다. 주모는 천을 펼쳤다. 햇볕에 비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낡은 천이었다. 주모는 천을 다시 접었다. 항아리 안에 넣었다. 항아리를 제자리에 두었다. 부엌 불을 지폈다. 연기가 올라갔다.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항아리는 그대로였다. 주모는 가끔 항아리를 만졌다. 차가웠다가 따뜻했다가 했다. 계절에 따라 달랐다. 주모는 항아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누구의 것이었는지, 왜 노파가 찾아왔는지, 사내는 누구였는지. 그러나 가끔 생각이 났다.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항아리 안에는 노파가 두고 간 천이 있었다. 주모는 그 천을 꺼내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가끔 항아리를 씻을 때 천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천은 점점 더 낡아갔다. 주모는 늙었다. 걸음이 느려졌다. 허리가 더 굽었다. 그러나 주막은 여전히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주모는 밥을 짓고 술을 데웠다. 주막 안이 조용해진다. 항아리는 여전히 주막 부엌에 있다. 주모는 더 늙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옛 사람들이 떠났다. 그러나 항아리는 그대로다. 금이 더 깊어졌다. 유약이 더 많이 벗겨졌다. 항아리는 더 낡았다. 그러나 여전히 제 역할을 한다. 쌀을 담고 물을 담고 그렇게 있다. 주모는 가끔 항아리를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항아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주모가 죽으면 누가 이 항아리를 가질까? 그때도 노파의 천은 안에 있을까? 주모는 알 수 없다. 다만 항아리는 여기 있다. 부엌 한쪽에, 쌀독 옆에, 말없이 그렇게 있다. 세월은 흐른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다. 주모는 늙어간다. 마을은 변해간다. 그러나 항아리는 그대로다. 어느 날 주모는 항아리를 보며 생각했다. 노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사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풀려났을까? 아직 관아에 있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묻지 않았고 듣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 다만 항아리만 있었다. 그 안에 천이 있었다. 노파의 딸이 쓰던 천이었다. 주모는 항아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모는 부엌 불을 지폈다. 연기가 올라갔다. 항아리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주막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주모는 창문을 닫았다. 부엌으로 돌아왔다. 항아리를 보았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었다. 주모는 생각했다. 이 항아리가 본 것들은 무엇일까? 양반가에 있었을 때는 무엇을 담았을까? 과부의 집에 있었을 때는 무엇을 담았을까? 장터에 나왔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주모는 알 수 없었다. 항아리는 말이 없었다. 그저 거기 있었다. 금이 가고 유약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밤이 되었다. 주모는 불을 껐다. 방으로 들어갔다. 항아리는 어둠 속에 남았다. 부엌 한쪽에, 쌀독 옆에, 말없이 아침이 왔다. 주모는 부엌으로 나왔다. 불을 지폈다. 항아리를 보았다. 항아리는 그대로였다. 주모는 쌀을 꺼냈다. 밥을 지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다. 세월은 계속 흐른다.
항아리는 계속 거기 있다. 주모는 계속 늙어간다. 마을은 계속 변해간다. 그러나 항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낡아가지만 그대로다. 주모는 가끔 생각한다. 이 항아리를 언젠가 누군가에게 줄까? 그러나 누구에게 줄까? 노파는 오지 않는다. 사내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젊은 사내는 다시 오지 않았다. 주모는 항아리를 그냥 둔다. 부엌 한쪽에, 쌀독 옆에, 그렇게 둔다. 항아리는 여전히 거기 있다.